오늘 강의를 맡은 최순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함양 대봉산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고 왔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 가깝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저기 바위 위에 있네요.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산 꼭대기에 제가 있네요.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땅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개미한테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개미가 밑에 기어가네요. 그러면은 안녕이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 자, 그보다 더 큰 오소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무릎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더 큰 친구가 여기 앞에 노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허벅지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 앞전에 비가 엄청 왔죠. 그래서 대봉산 치유의 숲에 올라가는 첫 화면입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우, 시원하다. 그죠? 그래서 숲에는 오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치유라고 쓰잖아요. 치유라는 것은 보통 치료하고, 조금 전에 간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하고 치유의 차이는, 치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치유, 여기 암치유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치료를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거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살림에서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산림치유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어미온이 많이 나오겠지요. 요즘은 도시에서는 어미온 기계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어미온이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양이온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한 200개 정도 나온다면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건 한 7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숲에는 가면 다량 100개 내지 200개 정도, 2000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어미온이 나오니까 숲에만 머물기만 해도 어미온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게 뭐냐 하면 꽃이 지금 많이 폈는데요. 곰치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을 볼 때 이런 아름다움이나 아니면은 이걸 보면서, 곰치를 보면 쌈 싸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걸 보면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꽃이 정말 예쁘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런 풍경도 감상합니다.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걸 위에서 감상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나 오감을 치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치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산림 치유 중에서 요즘 계속 핫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맨발 걷기, 그죠? 맨발 걷기와 그다음 명상이 있는데, 명상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싱잉볼 명상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요걸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림의 치유의 개념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살림에서 이거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했고, 질병의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숲이 보이는 곳에서 치료를 했을 때와 숲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완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림치유가 요즘 많이 도입돼서 그 병원마다 숲이 보이는 그런 곳에 많이 배치를 해서 환자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리고 저희 이제 숲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DNA가 그 숲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우리들의 그런 생활 터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산림치유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다 돼 가서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도입되려고 합니다. 그런 치유 효과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인 건 아시죠? 그 코티솔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파가 되면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가 7일 동안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숲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NK세포를 넣어서 오시면 그 면역력 정진이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효소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울 증상, 그죠? 요즘 햇빛을 여기에 나가면 자외선 때문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도 막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숲에는 간접 햇빛이라고 해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이렇게 터널 속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런 쾌적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울증상의 완화 효과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숲길을 걸으면 혈압이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지도사가 숲에 가서 치유를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대봉산 73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m 이상 되는 기후요법이라고 써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는 걸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금 혈압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숲에서 제가 경산치유의 숲에 있으면서 이게 균형도 맞아지고 그 혈압도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시는 대상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회복이 조금 더 빠르더라. 면역력이나 이런 혈압이 낮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에도 호전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 경험자를 위한 그 치유를 가천대에서 이거를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 시험을 했는데 해서 그거를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가천대에서 바로 배워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같이 이제 요거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올해는 녹색 자금을 받아서 도시숲에서 오실 수 없는 도시숲에서 같이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500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을 때 우리들도 산림치유 지도사들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치유 효과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암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저기 하원자연휴양림이라는 도시숲에서 지금 저희들이 5회기에 걸쳐서 거기서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수국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고 금계국이나 이 금은화 등굴이죠. 자, 요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치유 활동을 잠깐 여기서 여기가 숲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나눠봤지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암 그 경험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에 있는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내 몸 지도 그리기라는 걸 저희 나누어 드렸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거기에 내 몸 지도 그리기는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원래는 살림에 오면 내가 잘 들여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숲이라도 가셔가지고 그거를 나를 들여다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서 내 스스로 어떤 병을 치유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 지도 그리기에 내가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픈지 그거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자, 그리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남한테 누가 뭐 좋다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낫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00가지가 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데 자기 몸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내가 그걸 기록해 보는 거. 그리고 오늘 내가 이게 아픈 거를 어떻게 하면 요걸 조금 더 나아지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족들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그렇다. 그렇지만 그거를 몰라요. 내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그걸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 몸을 감사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원래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예뻐라 해야지 다른 사람도 한 번 더 보는 것처럼 나도 내 표현을 자꾸만 해야지만 주위에서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픈 곳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거기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시고 날짜를 쓰시고 기록하시는 거.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죠. 내 몸이 그렇고 지도를 이렇게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짜증이 분노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고요. 네, 밖으로 나올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숲에서 살았잖아요. 그 숲에 살 때 가장 감정이 뭐가 빨리 나오겠어요? 우리 숲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혹시 부시럭 소리 났을 때 내가 아는 곳이면 어때요? 두려움이 없죠? 여기 가니까 뱀도 없고 벌도 없고 괜찮다.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혹시 그 길을 처음 갔어. 그런데 이게 낯설어.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게 맞대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처가 되죠. 저기서 우리가 생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지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울하다. 왜 우울한지 그거 원인만 알면은 금방 해결이 된대요. 그럴 정도로 내가 왜 두려운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네, 그 다음에 내 짜증이 난다? 그걸 알고 쓰면은 것만으로도 내가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그 마음을 잃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걷기를 하는 이유, 그렇죠. 이 발과 땅이 닿아서 맨발 걷기는 너무나 좋은 지구와의 우리와 어싱이라 하죠. 접지. 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나 우리 이렇게 되는 혈액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위가 가장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열도 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맨발로 걸었을 때 발이 접지를 해서 지구와 이온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의 이점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수면이 개선되고 면역 체계도 되고 그 다음에 정신력에도 좋고 우리 화가 날 때 막 뛰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되게 피곤한데 내가 수영을 갔다 왔어. 그러고 나면 내가 피곤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도도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체중 감량도 그렇고 통증도 내가 그거를 조금 움직이고 나면 통증도 감소가 된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를 요거는 가천대에서 임상한 겁니다. 그래서 숲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나무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이 나무를 잡고 옆에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숲에 가서 나무를 잡고 한번 이 나무를 잡고 하셔도 되고 집에서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을 하면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올리지 않고 몸통을 비틀면 여기가 엄청 시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타기 스트레칭이라 해서 천천히 벽을 타고 이렇게 내가 오늘은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쭉 당기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숲의 활동은 느림의 미학이지요. 왜 느리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선생님들 호흡인데요. 호흡이 들이마시는 게 먼저일까요? 내쉬는 게 먼저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그래 왔어요. 숨을 배를 불룩하게 해서 들이마셔서 하고
내뱉어야 된다고 계속 그랬고요. 그리고 아버님들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야야야, 너 입 좀 꼭 다물어라. 바보같이 입 멀리가 이렇게 있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게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 하면 호 한번 해보실까요? 호, 흡. 그래서 내뱉는 숨이 먼저고요. 아기들 보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자, 한번 태어났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 하면서 태어나죠. 그 울음이 응애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야 살았구나. 울지 않으면 엉덩이 막 때리잖아요. 얘야 빨리 살아나라 이거잖아요. 내뱉는 숨에 우리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숨을 내쉬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숨은 그러면은 내쉴 때 잘 쉬어줘야 들이마실 때 많이 들이마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호흡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강아지들이 숨을 어떻게 쉬어요? 혀를 쭉 빼고 이렇게 보셨죠? 1분당 그 친구들은 55회를 숨을 쉰대요. 그래서 가파르게 숨을 쉬죠. 그리고 아기 때는 배가 불룩해졌다가 내려가고 불룩해졌다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딱 주먹을 한번 쥐어볼까요? 주먹을 쥐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서 막 흉식호흡으로 바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복식호흡으로 안 가고 흉식호흡으로 가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28회에서 35회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7, 80대죠. 그런데 코끼리랑 거북이는 오래 살기로 유명해요. 그 친구들은요, 1분당 3회에서 4회 호흡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숨이 멎을 때쯤 돼서 숨을 내쉬고, 그래서 숨 쉬는 걸 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이만큼 하죠. 그런데 도시에 가면 빨리 얘들아 빨리 뛰어, 저기 신호등 바뀌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빨리 뛰어야 되는데 숲은 가면 어때요? 그 친구들이 계속 살아있지만 그 친구들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랐다가, 그 다음에는 가을이 되면 잎이 또 바뀌고, 내년에는 뭐라 하지 않아도 또 꽃을 피우고 살아있잖아요. 세포가 계속 분열하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숨을 같이 쉰다고요. 그 친구들은 산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래서 공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딱 벽에 대고 이거 하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희들이 저기 팔공산에서 했을 때 이렇게 저기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무를 잡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맑은 물, 햇빛, 어미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전기를 공급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비타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뭡니까? 비타민 D지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소량만 가질 수 있고 햇빛에서만 다량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D가 없으면 이게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신체적인 효과, 정서적인 안정효과, 그 다음에 자아통합감, 자신감, 나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소중해, 숲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치유를 했을 때, 시테라피, 그 다음에 또 명상,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자신감이 올라가고, 아, 내가 참 소중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림프절의 최고는 활쏘기 자세라고 합니다. 거기도 보면 나오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렇게 옆으로 올려서 요걸 요렇게 쫙 당기면 림프절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림프절은 우리가 24시간에 한 바퀴가 도는데 혈액에 찌꺼기들이 여기 모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만, 네, 아까 전에 고기 넣었다가 뺐는데 림프절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막 여기 막 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치면은 림프절이 터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살살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여기 피부하고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활쏘기 자세를 이렇게 쫙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림프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뒤로 돌아갔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암치유 저기 가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호흡도 같이 하고 시테라피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춤 테라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교육을 입 깍 다물어 눈 똑바로 떠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푸는 그걸 하거든요. 요즘 춤 테라피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이 얼굴에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마음이 이완되는 걸 느껴요. 주먹을 꽉 쥐어보시면 나도 모르게 입이 딱 다물어지시는 거 느끼시나요?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여기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여기 뇌에 있는 요 편도체가 스트레스 주는 거거든요. 그게 딱 올라가요. 안 깨물어 보십시오. 안 깨물면서 고기를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화가 많이 날 때 그거를 마사지 해주면 금방 효과가 나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화가 날 때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을 쫙 펴고 그래 이야기해봐. 손을 폈는데 막 싸울 것처럼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부드럽게 나오고 나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털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천천히 이게 관절을 털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꼬리뼈가 있다 생각하고 이걸 흔들어서 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땅으로. 그러면 맨발을 하면서 춤을 추면 2배의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봉산 치유의 숲에서는요, 자기들 우리끼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누가 안 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도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게 기후요법이라든지 물요법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숲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암이 계시는 경험자들이나 암 환자분들이 풍욕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피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온도를 조절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풍욕을 여름에는 얇은 담요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숲이 보이는 곳이 있으면 베란다면 어때요? 거기 가서 최소한의 옷으로 입고 앉아서 이걸 꼭 권해드린다. 풍욕.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게 실험을 해서 풍욕과 소식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욕을 30초에 한 번씩 쫙 폈다가 하고 겨울에는 두꺼운 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온도에 맞게끔 이제 이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전에
양반들은요, 거기 대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풍, 절풍이라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 그러면서 이게 몸에 좋은 거를 아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풍욕하는 장면이고, 요게 이제 털기. 그 다음에 이완하는, 예, 요 명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완하는 것부터, 예, 조금 이따가 한번 요 싱잉볼 명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까지고요. 선생님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자, 우리가 이완을 해야지 명상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한번 이게 위에 천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힘껏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려봅니다. 천천히 배를 부풀리면서 힘껏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힘이 빠지면 손을 하나, 둘, 셋, 넷 오므리고 들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위로 천천히 올리면서 마음껏 숲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해지면서 내 숨이 힘들 때까지 마음껏 이 숲을 한번 들이마셔 봅니다. 그러면 힘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에 벽이 있습니다. 자, 앞에 벽이 있으면 어때야 돼요? 밀어야겠죠. 자, 준비. 시작. 천천히 밀어붙이면서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해졌다. 그러면서 숨을 한번 참아 보십니다. 아우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숨을 참으라고 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숨이 밖으로 나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걸 자꾸 하면 우리 몸이 이완이 빨리 됩니다. 옆에 벽이 있습니다. 쫙 밀어보십시오. 힘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뒤에 벽이 있네요. 한번 밀어볼까요? 자,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참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폐가 많이 열리는 건데요. 자, 위로 올렸다가, 자, 뒤에가 붙도록 밑으로 쫙 당겨 주십니다. 쫙 당겨서 뒤가 견갑골이 딱 붙었다. 붙었은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를 많이 하시면 폐가 많이 열린대요. 쭉 들어 올렸다가 쫙 당기면서 무겁게 당기면서 뒤로 쫙 가슴을 쫙 내밀고 고개는 가만히 계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자, 손을 여기 어깨에 하나 올리고요. 가슴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싹 당겨줍니다. 요렇게. 하나. 자, 림프절 마사지입니다. 자, 요렇게 당기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편. 자. 자, 이걸 하고 저녁에 누우시면 잠이 잘 옵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자, 여기 당겨주시고 여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 밑에서 당겨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걸 여기로 당겨주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편 올려서 위에서 당겨주시고. 네. 그 다음 아래에서 당겨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아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하시고, 여기서 안으로 당기시고, 옆에서 당기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손을 요렇게 잡아 보십시오. 눈 위에 요렇게 해서, 여기 까마귀 주름이 있습니다. 꼭꼭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눈꼬리 쪽에 꼭 눌러 보십시오. 아우, 시원해.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꼭 눌러서, 자, 요거는 주름 방지도 되면서, 네, 아주 시원한 마사지법입니다. 자, 코 옆에. 그 다음에 우리 광대뼈를 사이에 두고, 요렇게, 네,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교근이라 하죠. 선생님 아시네. 요걸 요렇게.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근을 요렇게, 예, 돌려주시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왜?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광대뼈를 하고, 그 다음에 턱 밑을 한번 요렇게 꼭 눌러보실까요? 턱 밑을 누르면 침이 올라와야 돼요. 침이 올라옵니까? 침샘 자극. 그래서 턱을 요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주시고, 이제, 그리고는 요 옆을. 그러면 이도 좋고, 그렇죠. 다음에 9월 달에 제가 할 때 아로마 테라피를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요 귀 뒤에 보면 내려오는 귀 밑, 여기 끝나는 지점과 그 제일 뒤쪽에 머리, 뒤쪽을 꽉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내 손이 내 딸이다. 효자죠.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일 플링이라고 예전에는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있죠. 들기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입에 한 방울 해서, 자, 혀를 여기 밑에 한번 바짝 넣어봅니다. 넣으면서 눈은 알로 깔아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 아래쪽으로 돌리면 시선을 위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운동이 되지요. 그래서 침샘도 자극되면서 안에 있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요 안에 세균이 버글버글 거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물을 헹구면 되게 요 입이 개운하면서 다 청소가 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아침에,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드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름이 들어보셨어요? 싱잉볼. 뭐라고요? 싱잉볼은 원래 티벳에서 하는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악기였대요. 그런데 이 악기가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싱잉볼, 노래하는 그릇으로 영어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 도구가 왜 좋으냐 하면 이걸 이렇게 칠 때 울림이 있죠.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줘서 내가 잘못된 세포가 있으면 이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바로준대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싱잉볼 소리로 요즘은 치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명상 도구인데요. 그러면서 내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여기에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다 안 돼서 제일 앞줄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쳐보실 건데요.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명상에 이르려고 하면 금방 우리가 몸을 이완시켰기 때문에, 자, 이거 머리를 풀고 제일 명상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이 87%가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안마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촉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서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요. 어깨를 늘어뜨려 줍니다. 입도 이렇게. 그래서 이안을 이렇게 해서 뒤에 조금 기대셔도 괜찮아요. 조금 기대셔서, 네, 하고요. 명상이라는 것의 명자는요, 선생님들은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요? 그렇죠. 저도 밝을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두울 명자래요. 어두운 곳에서, 예, 생각을 똑바로 세운다. 산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맨발 걷기 할 때 산책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네, 이황 선생님, 네, 그런, 네, 안 들립니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눈을 잠깐 감으시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는 기분으로 눈을 감으시면 우리가 생각대로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자, 호흡을 의도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숨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서 목으로 넘어가서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가 단전까지 갖는 그 숨을 느끼시고 되돌아 나올 때 이 숨이 단전에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나의 숨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기대서 지금 여기는 아주 좋은 숲속입니다. 대봉산 치유의 숲에 오셔서 지금 여기가 바로 위에 누웠더니 하늘이 보입니다. 나뭇잎에 보이는 이 나뭇잎들이 연초록으로 아주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나의 숨으로 천천히 쉬시고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 소리와 함께 나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로 들리는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소리에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손을 비벼셔서 한번 잠깐 했었는데 손을 비벼서 눈에 가져가셔가지고 눈이 어른어른거리는 잔상이 사라질 때 그때 눈을 뜨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고요. 싱잉볼이 뭐다라는 것만 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게 싱잉볼이 사람마다 이게 맞는 차크라가 다 달라요. 이 차크라라는 것은 수레바퀴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 데가 있죠. 여기 단전에서부터 7 차크라가 있대요. 머리 꼭대까지 100회까지. 그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 센터마다 이게 이제 요거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소리나 이런 소리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게 맞는 네 개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걸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숲에 오셔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오늘 살림 치유가 뭐라는 거 그걸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래서 숲으로 오시면 이 다양한 것들을 그때 따라서 그 대상자분들이 오시는 거에 따라서 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바디라든지 우리가 이제 HRV라는 스트레스 검사하고 혈압 검사하고 이렇게 3가지를 보통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 선생님들이 오른쪽이 조금 치우쳐 있구나 하면 왼쪽을 좀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치유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함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